왜 그런 결혼을 하시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나를 낮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 아니고요.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3월 1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금요일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자, 제가 국내 유일한 결혼 전문 변호사로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결혼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어떤 분이 댓글에 질문을 하셨어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조건을 낮춰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는 질문이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게 100이라면요. 결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 100을 80으로 줄여야 되나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목표인가요? 결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뭔가요? 결혼 잘하는 건가요? 결혼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럼? 결혼을 잘한다는 건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럼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건 뭐냐? 서로 성장하는 관계겠죠? 내가 결혼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생은 망했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나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 옆에 개차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 역시 개차반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옆에 성인 군자가 있으면 나도 성인 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치가 100이면 적어도 100이거나 그 이상인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0인데 80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80으로 낮춰. 그리고 80인 사람을 만나.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돼요. 옛날에 내가 100이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참 낮춰서 80인 사람과 결혼을 해. 그럼 그 다음에 나의 삶은 80에서 100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가 된다고요. 왜 그런 결혼을 하시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건 나를 기준을 다시 낮춰서 저 밑바닥에서 다시 예전 상태로 올라오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니죠. 여러분은 자괴감에 드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100의 성장 단계에 있으면 110, 120, 130 그렇게 올라가야지 행복하다고요. 사람은 성장할 때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러셔야 돼요. 자,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나라는 사람을 갖고 나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가슴에 옥을 품고 있어요. 굿으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옥은 다 달라요. 돌을 갖고 닦아서 그 안에 있는 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그게 뭐예요? 절차 탁마라고 하죠. 바위를 잘라내고 거친 바위를 잘라내고 처음에는 크게 잘라내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정교하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정 같은 걸로 더 정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마는 갈고 닦는 거죠. 그게 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옥을 갈고 닦아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가치인 거예요. 나의 가치. 여러분이 지금 자산이 얼마냐? 그게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에 품고 있는 그 옥이 얼마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돌덩어리 그대로야. 그러면 그 돌덩어리를 갈고 닦아 나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함께 성장을 해야죠. 내가 돌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아직 옥이 아니야. 근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요. 여기서 못하다는 거는 성장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는 성장 단계 있잖아요. 지우학, 배우는 데 뜻을 두고 이립, 나를 바로 세우고 불옥, 사리를 알아서 혹을 가릴 줄 알고 지천명, 나다운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순, 그 다음에 종심소욕 불류구. 그게 사람의 성장 단계예요. 그냥 나이를 지칭하는 좋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슴에 옥을 품고 있다. 그 옥은 얼마짜리 옥인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옥의 가치를 매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기는 가치예요. 다른 사람이 매기는 게 아니라.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그 옥을 팔아야죠. 그냥 그 옥을 혼자 간직하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은 팔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팔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값에 팔아야죠. 그것을 싼 값에 팔아치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절차탕마 하기 시습을 해서 10억짜리의 옥을 만들었어. 근데 그 옥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실 거냐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상인이라면 절대 가격을 낮추지 않죠. 왜? 이걸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자공이 공자한테 물어봅니다. 스승님이 정말 좋은 옥을 가지고 있는데 화씨벽옥 같은 그런 옥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옥을 보자기에 싸서 고의 저장해 둘 건가요? 아니면 내다 팔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공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공자는 팔아야지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단서가 있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공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자가 뭐라고 하나요? 그 대신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옥을 파는 사람인데 그 대신 아무한테나 팔지 않고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만약에 좋은 값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안 팔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10억이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옥이 10억이야. 근데 안 팔려. 그러면은 안 되겠다. 팔려야 되니까 9억에 낮춰야지. 9억에도 안 팔려. 그럼 8억? 7억? 6억? 1억?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계속 낮추면서 팔려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옥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면요. 팔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 인생을 살면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가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요. 월드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이거는 소로 선생의 의지이기도 한데 나는 저울대에 매달려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싶지 않다. 나는 무게를 잘 잡고 있다가 나를 강하게 이끄는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자꾸 몸무게가 100kg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어떤 물건은 키로수대로 값을 매기는 것이 있죠. 자, 만약에 금덩어리라고 해봅시다. 금덩어리가 그래 100kg는 너무하니까 금덩어리 1kg야, 여러분이. 1kg 너무. 여러분이 금덩어리 10kg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10kg는 비싸잖아요. 쉽게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팔리고 싶어. 왜? 이제 조급한 거죠. 내 옆에 쟤는 팔렸어. 근데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열장에. 아예 옆에는 1g이니까 팔렸겠죠. 근데 나는 10kg야. 그러면 기다리셔야죠. 나를 살 사람을 기다려야지. 내가 10kg의 황금 골드반데 나는 1kg밖에 안 나가요. 아니요, 나는 100g밖에 안 나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몸무게가 적게 나가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덥석. 그러면은 좋아라 하고 팔려가요. 좋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10kg의 골드바야. 아니면 내가 10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품고 있는 옥은 10억 원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팔지 마세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령 팔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을 산 그 사람은 여러분을 100만 원어치도 안 되는 옥으로 다룰 거예요. 그럼 그 옥은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럼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결혼이 목표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결혼 자체가 목표세요? 그럼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죠. 굳이 조건을 낮추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거나 개나 소하고 결혼하면 되죠. 저는 여러분 이혼 전도사가 아니고요. 앉으나 서나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하세요 라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됐어. 나 이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 더 있으면 애기도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지금 결혼해야 돼. 그런 조급함으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의 옥을 파는 건데 싼 값에 내 자신을 팔아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사가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팔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옥을 더 비싼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게 성장이고 삶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낮춘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기원 드리고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는 변호사의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추천드리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을 세우고 싶다, 이립을 하고 싶다, 이립으로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는 변호사의 프로젝트 이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언을 구하는 건 좋은데요. 조언을 구할 사람한테 구하십시오. 그럼 누가 조언을 구할 사람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살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러분 아까 이야기를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냐면요.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몇 등급의 사람인지 상대방이 몇 등급의 사람인지를 몰라요. 근데 결혼할 때 20, 30대 특히 젊은 친구들은요. 본인을 평가절하해요. 나는 대단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상대방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원래 100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품고 있는 옥이 100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자존감도 내려가 있으면 내가 100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50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대단해 보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대단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근데 나는 평가절하하고 상대방은 평가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50이야. 사실 상대방은 나보다 못해.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50이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0인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밑에도 있어요.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어.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100으로 봐버리는 거죠. 사실 내가 100인데 나는 50으로 보고 0인 사람을 100으로 봐. 그리고 이렇게 수준이 0이나 마이너스 그 이하인 사람은요. 사기꾼의 기질도 다분하기 때문에 질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0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100으로 뻥튀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습에 이 사람은 정말 100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00인 분이 0인 사람과 결혼을 한 건데 본인 주관적인 생각은 어때요? 50인 사람이 100인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런데 누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줄까? 나는 이런 결점이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멈추시고요.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죠. 내 가치가 100인데 그것을 스스로 인지해서 줄여서 상대방을 만나는 자기를 한참 낮춰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마인지조차 모르잖아요. 내가 10억인데 8억으로 깎아주는 거는 내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결혼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10억의 가치가 있는지 8억의 가치가 있는지 1억의 가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요. 나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나 내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내 가치를 일부러 평가절하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건 여러분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니까 멈추세요. 그리고 아는 변호사의 주옥같은 강의를 들으십시오. 결혼이란 여러분이 바로 섰을 때, 여러분이 이립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좀 더